오늘은 우리 주변의 60대, 70대 선배님들의 돈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제 와서 보니 후회가 돼. 오늘은 그분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60대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돈 습관 3가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길을 걷고 계신 건 아닌지 영상 보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어르신은 올해 72입니다. 은퇴 전까지 작은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일했고 늘 아껴야 산다는 부모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들이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말할 때도 정희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위험한 거야. 은행에 넣어두면 그게 제일 안전하지. 이게 평생의 철칙이었죠. 그래서 결혼 이후 내내 번 돈은 생활비 조금 빼고는 은행 통장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예전엔 은행 금리가 10%를 넘을 때도 있었으니 그땐 이자가 꽤 쏠쏠했습니다. 통장에 도장 찍히는 이자만 봐도 마음이 든든했죠.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커서 집을 떠나고 은퇴한 지 벌써 10년. 이젠 수입이라고 해봐야 국민연금 조금, 그리고 그때 모아둔 저축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은행 금리는 1-2% 남짓. 물가는 매년 오르고 생활비는 늘 빠듯해졌습니다. 병원 갈 일이 잦아지면서 의료비도 점점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 어르신은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열심히 모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빨리 줄어드는 거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그냥 통장에만 있으면 세상 물가를 못 따라가는구나. 결국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였어. 정희 어르신은 친구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자리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몰랐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당주나 채권 같은 데 나눠놨지. 지금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비를 보탤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정희 어르신은 순간 씁쓸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배운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조금이라도 시작해보자. 그래서 요즘은 금융 강좌도 듣고 작은 금액부터 채권형 펀드에 넣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통장이 조금씩 불어나는 걸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돈을 모으는 것만 생각했지 돈이 일하게 하는 법은 이제야 배우네.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한 게 다행이지. 순자 어르신은 올해 68입니다.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2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젊을 땐 잠도 줄여가며 장사하고 청소일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었죠. 늘 힘들었지만 마음속에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조금 고생하면 애들은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땐 본인 노후 자금은 뒤로 미뤘습니다. 결혼할 때도 작은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어 억지로 대출을 끌었었습니다. 심지어 손주가 태어났을 땐 학원비가 부족하다는 말에 통장까지 털어보탰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지. 내가 없어도 애들은 든든하게 살면 좋잖아. 하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 순자 어르신은 월세방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돈은 한 달 생활비에도 빠듯합니다. 병원비라도 생기면 며칠 동안 식비를 줄여야 할 정도입니다. 어느 날 아들과 통화하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엄마, 나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 엄마 생활은 엄마가 좀 알아서 하셔야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들 위해 다 해줬는데 결국 내 노후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구나. 순자 어르신은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운함도 컸지만 사실 누구보다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내 생활은 지키면서 도왔어야 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그 후 순자 어르신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도움을 요청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형편은 여기까지야. 내가 알아서 잘 해내야지. 처음엔 미안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남은 돈은 아주 조금이라도 통장에 모으고 있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지키는 게 먼저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내가 건강하고 내 생활을 지키니까 오히려 애들도 안심하더라고. 영수 어르신은 올해 70입니다. 평생 성실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국민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을 거야. 그렇게 믿으며 은퇴 후의 삶을 준비했죠. 보험도 몇 개 들긴 했습니다. 대부분은 지인의 권유였죠. 형님, 이거 꼭 들어야 돼요. 나중에 큰 도움 됩니다. 그 말만 믿고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습니다. 정작 어떤 보장을 받는지 자세히 살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연금이 나오고 모아둔 돈도 조금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늘어났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검사 비용. 병원비가 매달 고정 지출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보험 들었으니 괜찮겠지 하며 청구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건 보장 항목이 아니라서 지급이 안 됩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막상 필요할 때 아무 소용이 없다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막상 받아보니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젊을 때 연금은 알아서 나오겠지 하며 대충 넘겼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퇴직연금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익률은 제자리 걸음이었죠. 영수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결국 내 무지가 내 노후를 힘들게 만들었구나.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의 권유로 노후 재무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수 어르신은 처음으로 자신의 연금보험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쓸데없이 겹치는 보험은 과감히 해지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퇴직연금 운용 방법도 배우면서 안정적인 상품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도 신청해 매달 일정한 생활비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물론 늦게 시작한 탓에 여유롭진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돈이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가 눈에 보이니까요. 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은 그냥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고 보험은 들어만 두면 안전한 줄 알았어. 하지만 결국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늦게라도 바로 잡아서 다행이지.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돈을 모으기만 했던 정희 어르신, 자녀에게 다 내줬던 순자 어르신, 연금과 보험을 소홀히 한 영수 어르신.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후회는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기회입니다. 나를 지키는 돈 습관,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돈 습관을 후회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의 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